AI가 발생한 김제용지에서 살처분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릿수가 워낙 많고 2년 전에도 발생한 곳이어서 묻을 땅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를 폐지할 수 없고 공개도 하지 않겠다고 해 새로 제시한 개선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들이 보험료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 기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고 처리를 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버스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도내 10개 고등학교가 교과서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가 현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AI가 발생한 산란계 밀집 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에서 살처분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살처분 대상이 워낙 많고 2년 전에도 AI가 발생한 지역이어서 묻을 만한 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작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AI가 발생한 전북 최대 산란계 밀집 지역 김제 용지입니다. AI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살처분을 끝내야 하지만 아직도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살처분은 닭을 인근 도계장에 보내 사료나 비료로 만들거나 플라스틱 통에 담아 땅에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42명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이 농장 오늘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나죠. 밤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대상이 64개 농장에 162만 7천 마리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매일 200여 명을 동원해 지금까지 106만 마리를 살처분했지만 아직도 56만 7천 마리가 남아있습니다. 용지가 AI 단골 지역이어서 매몰 처리할 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용지에서는 2년 전에도 43만 9천 마리를 땅에 묻었는데 매몰지는 3년 동안 발굴할 수 없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정책자금 상환 부담과 병아리 조기 입식의 고충 등을 이유로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전라북도는 살처분 작업을 오는 28일까지 끝내기 위해 이번 주부터 5급 이상 간부 27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인력 동원이라든가 매몰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인력 투입을 계속 늘려서 조기에 28일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동시에 AI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 AI 노출 고위험군 1,466명 가운데 감시 대상인 836명을 대상으로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도의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량사업비의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의원목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량사업비를 폐지할 수는 없고 또 공개도 하지 않겠다는 이번 대책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북도의회 강모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전북도의회가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재량사업비를 스스로 편성하지 않고 편성권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민원인과 공무원을 서로 연결만 해줄 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지겠다는 겁니다. 의원 1인당 5억 5천만 원으로 똑같은 재량사업비의 한도를 없앤 뒤 민원이 많은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개선책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지방의원들과 업자들이 사전에 짠 뒤 이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선심성 예산의 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량사업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도의회는 폐지를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주민 생활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런 민원들은 거의 해소도 못하고 해결도 못합니다. 그걸 대부분 지방 의원님들이 하거든요. 의원들의 얘기는 대부분 주민 수건상은 필요하다. 재량사업비를 공개하자는 제안도 갈등이 심각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이거 계약도 안 됩니다가 도로 부장을 필요하다고 줬는데
그 다음 연도 뭐 총회장 이장들 뭐 난리예요. 어디 해주고 왜 안 해주냐 우리는. 전북 도의회는 2011년 감사원 감사 이후 잠시 재량사업비 편성을 포기했다가 이후 슬그머니 부활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성권만 포기하고 또 예산을 공개할 수도 없다는 이번 선언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버스 사고로 버스 공제조합이 보험 처리를 하면 회사 측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오르게 되는데요. 이 회사 측이 이를 막기 위해서 기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도록 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버스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전주에서 한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 공제조합이 사고를 처리하면 되지만 버스 기사는 개인적으로 돈을 주겠다며 빠른 퇴원을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사고가 많다며 개인 처리를 종용한다는 겁니다. 버스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하면은 이제 요즘 사고가 많으니까 좀 자부담으로 하면 어찌냐라고 종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의심해왔던 회사 측의 탈법 행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전주시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기사가 자발적으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담이 되니까 회사한테 거치니까 자기가 그렇다 하지. 이제 몰라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받고 있는 것도. 민주노총은 또 세계 버스 회사들이 올해 안에 임금 체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8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이 오는 28일 교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즉각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2월 28, 29일은 회차 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운행률을 떨어뜨리는 투쟁을 하겠다. 이건 뭐냐? 아침에 새벽 투쟁을 시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임금 체불과 탈법 행위 주장이 맞물리면서 버스회사 노사 갈등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일 집단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탈당 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등 이른바 비박 계열은 당초 35명의 탈당을 예고했지만 실제 탈당 규모가 30명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차 탈당의 규모가 클 경우 전북에서도 정운천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동참이 잇따르고 이후 국민의당과 제3지대에서 만나 합종 연횡을 시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전북을 찾아 새누리당 비박 세력과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철 위원장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며 내년 대선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낡은 틀을 깨기 위해 비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남 민심이 새누리당 비박 세력과 당대당 통합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른 연대일 뿐 비박과 당 차원의 통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도내 10개 고등학교가 교과서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가 현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이 사립고등학교는 최근 국정역사교과서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당초 1학년에 편성했던 한국사 교육과정도 변경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정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용이 함량 미달인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 10개 고등학교가 자발적으로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이미 교과서를 주문한 나머지 88개 학교도 주문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주문이 학교장 권한인 만큼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를 일선학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재 선택에 대한 자율권은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막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교육부가 지난 23일까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8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이 1,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90년대 초반 국정 교과서 방식의 이제 서술 체계인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또 내용에 있어서도 오류나 의도적인 왜곡에 가까운 이제 서술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것이 지금 이미 다 드러났고요. 교육부는 조만간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1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1년 넘게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빚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이 일선학교에 국사와 사회 과목 시험 문제 제출을 요구해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최근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국사, 사회문화, 법과 정치 등 5개 과목의 4년치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교사와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될 시험 문제까지 검열하겠다는 의도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도내 한 고교에서 최순실 게이트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북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113개 제조업체의 내년도 경영 환경 인식을 조사한 결과 51.4%는 올해보다 악화되고 32.4%는 비슷할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의 대내 위험 요인으론 자금난과 정부 규제를, 대외 위험 요인으론 환율 변동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또한 내년에 정부가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비 심리 회복이었으며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으론 사회 안정이 첫선에 꼽혔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을 되돌아보는 10대 뉴스 순서입니다. 농민들에게 2016년은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쌀은 물론 다른 소득 작목들도 가격이 줄줄이 폭락한 데다 겨울 불청객인 AI까지 다시 찾아와서 농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쌀값은 조생종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추석 직전 전년 대비 30% 가까이 폭락하더니 이후 햅쌀은 12만 8천 원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아이 말도 못이고 이런 심리나 말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이요. 이 쌀금 떨어졌으니까 누구 들어가서 조금 도와달라고 소리도 못하고. 갈수록 소비는 주는데 재고는 수북한 상황. 3년 연속 풍년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됐습니다. 창고에다 계속 쟁여놓을 수도 없고 신고금 계속 밀려나오고 사이로는 치워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소득 작목도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도내 핵심 작목인 장미, 토마토, 파프리카 모두 가격 하락에 시달렸고 연중 평균 가격이 1,5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토마토도 생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블루베리는 200헥타르가 넘는 농가들이 지원금을 받고 아예 농사를 접었습니다. 투자는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은 무슨 낙으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AI까지 1년 7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11월 김제의 한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도내에서만 24농가에서 차례로 발생했습니다. 저쪽에 지금 터졌잖아요, 또 오리가. 그래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진짜. 그거 터지면은 지금 10몇만 수가 지금 여기서 다 그냥 나가면 큰일이잖아요.
도내 닭과 오리 살처분 규모만 233만 마리. 엄청난 살처분과 방역에도 계속 번져만 가는 바이러스에 당국도 농가도 속수무책입니다. 끝없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백약이 무효인 AI까지 확산되면서 농촌에 들이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진 한 해였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1월 2일자 국과장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의회 사무처장에 이지성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행정국장에 김양원 군산시 부시장, 환경녹지국장에 최재용 새만금 추진지원단장, 공무원 교육원장에 양신묵 정읍시 부시장, 총무과 교육에 나석훈 환경녹지국장과 임민영 전 새만금 개발과장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군산 부시장에 한준수 전 환경녹지국장, 정읍 부시장에 김용만 의회 사무처장, 남원 부시장에 강복대 자연생태과장, 진안 부군수에 유근주 관광총괄과장, 무주 부군수에 이태현 토지정보과장, 장수 부군수에 한영희 전 체육정책과장, 순창 부군수에 장명균 지역정책과장, 고창 부군수에 이길수 총무과장을 임명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외유성과 예산 낭비 논란을 빚는 해외 연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현재 상임위별로 수의 계약하는 연수 비용을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일괄 공개 입찰하는 쪽으로 바꿔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상임위별 해외 연수만 고집하지 않고 의원 개별 연수를 추가하거나 정책 연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호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 가운데 하나인 우분 연료화 시설이 내년부터 본격 조성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동진강 유역에 425억 원을 들여 우분 연료화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분 연료화 시설이 완공되면 정읍과 김제, 부안에서 발생하는 우분의 50%를 처리할 수 있어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한 해 2만 7천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새만금 공유 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새만금 개발청의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또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로 나뉘어진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 권한이 새만금 개발청으로 일원화됩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군산 지역 장애인 콜택시가 밤과 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전주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군산시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장애인 콜택시 평일 운행 시간을 밤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행해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가 확산되면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익산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 웅포 곰개나루에서 예정된 해넘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도 AI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 다음 달 1일 새만금에서 열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잇따른 뺑소니 사고로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완산고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차량 등 넉 대를 잇따라 치고 달아나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부터 최고 1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5mm가량 더 이어지겠고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부터 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목요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